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체크해드릴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은 지난 금요일 11월 20일 위로 큰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왜 올랐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또 거래량은 어떻고 차트가 어떤지 그럼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도 영상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언트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이 뉴스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위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올루미언트 국내 공동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혜를 받은 건데 사실 종근당은 나파모스타트라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이지 올루미언트로 주가를 많이 올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록, 종근당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예전에 상한가를 보여줬었을 때만 보더라도 나파모스타트 이상 들어간다라는 뉴스랑 뭐 실적 1조 넘었다 뭐 이런 뉴스 가지고 끌어올렸던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이 정도 거래량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건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아마 애초에 제 영상이나 리딩 보시는 분들은 고점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리라 믿지만 또 유튜브나 이렇게 또 보고 오신 분들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거래량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자, 종근당은 절대 가벼운 기업이 아니에요. 일평균 거래량 7만 주, 10만 주, 10만 주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컸던 거래량이 거의 300만 주예요. 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터졌다. 그렇다는 건 종근당이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종목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개인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300만 주 거래량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11월 20일 3분봉 차트를 보면 1차 서킷, 2차 서킷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분봉 2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6분 만에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끌어올라갔다라는 건데 1차 서킷, 2차 서킷을 거의 6분 컷했다? 제가 기억하는 건 1차 서킷 이후 2차 서킷 들어갈 때까지 1분도 안 걸렸어요. 즉, 윗 매물대가 굉장히 얕았고요. 그 말은 악성 매물대가 없었다라는 의미죠. 악성 매물대도 없고 그냥 이 종목에 호가에 걸려있는 물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 하나 떴다고 이게 폭발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가? 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상합니다. 제가 뭐 방송이나 리딩에서 뭐 세력이나 뭐 누가 털고 나갔네 이런 말을 잘 언급하진 않죠.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가지고. 근데 종근당 거래량은 좀 의심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종가가 17%면 꽉 찬 양봉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틀 동안 거래량 합쳐봐야 뭐 80만, 한 90만 주? 90만 주가 채 안 되는 거래량, 3분의 1도 안 되는 거래량 가지고 상승폭을 다 반납시켰어요. 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그닥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로 충분히 구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면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은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지금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금요일날 상승폭을 보여줬던 게 종근당의 메인 이슈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종근당은 나파모스타트라는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라는 거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위로 쳐줄 수 있거든요. 재료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워간다? 그러면 그 재료가 마지막에 터졌을 때는 이 낙폭의 절반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그 낙폭의 끝이 어딘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종근당 바이오를 예로 들어보죠.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8월 5일 상한가였습니다. 거의 거래량 말도 안 됐죠. 자, 이때도 얘도 뭐 보시면
거래량 없이 낙폭을 계속 키웠어요. 근데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때 물린 사람들은 뭐 추매 안 하겠어요? 손절하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자, 낙폭의 절반까지 낙폭 급격한 낙폭이 어디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낙폭의 절반까지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 종목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자, 어쨌든 주가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서로 물량을 뺏고 뺏기고 하겠죠.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죠. 뺏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막 흔들어서 내가 여기 물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물려 있는데 떨어지고 막 여기서 이렇게 막 평단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그 사람들 평단 위로 올라오면 이 사람들이 팔겠죠. 그렇게 해서 물량을 뺏는 방법. 이 방법의 단점은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많이 써야 이 사람들이 먹고 나가게끔 개미들 먹고 나오게 해주면서 물량을 뺏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신규 자본들, 신규 매수세가 붙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 그게 아니면 그냥 질리게 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개파락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빼는 거죠. 자, 피말리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피말리게 빼다가 한번 이렇게 절반 정도 반등을 주는 겁니다. 물론 추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절반 반등을 주고 다시 또 빼요. 그러면 자, 이때 물려있던 사람들 추매한 사람은 탈출을 했을 거고요. 추매를 못한 사람은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계속 빠지면 한 마이너스 5% 되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한 20% 되면 그냥 손 놔요. 모르겠다 그냥. 냅둬.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개인들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데 꼭 이렇게 그냥 만약에 계속 빠지게 되면 물량을 못 빼서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지금 손절하나 뭐 밑으로 더 빠지나 난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해. 약간 이렇게 손 놓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희망 고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인지라 기대가 되잖아요. 내 평단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다시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나?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그럼 다음번에 반등 나오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르자 하고 손절하고 나가요. 아니면 추매를 하든가. 근데 그냥 만약에 똑같이 계속 빼죠? 그러면 손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급격한 상승 이후 물량을 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낙폭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승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혹은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수준까지 낙폭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상승폭이 나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이면 한 요 정도까지죠. 자, 요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낙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절반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얼만큼?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 급격한 낙폭의 절반 수준까지 이렇게 반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제 책에서도 나오고 영상으로도 있는 절반의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거래량, 뒷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뒤에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은 거의 90% 확률 이상으로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라는 거. 이거를 인지하시면 그닥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자, 종근당 바이오. 이때도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음봉이고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단 거의 꽉 찬 음봉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은 전날 종가보다 위에 형성이 됐냐, 전날 종가보다 이날 종가가 위냐 아니냐 이게 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종근당 바이오가 이때 요런 식으로 꽉 찬 음봉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종가가 전날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 캔들도 크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캔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거래량 없이 계속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땡큐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빠질진 모르겠으나 그 낙폭에 뭐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60일선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거든요. 따라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 조절을 항상 낙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처음에 너무 과비중을 들어갔다. 과비중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추매에서 평단을 낙폭의 절반으로 맞추기 힘들겠죠.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어, 일단 비중 조절이라도 조금은 해두셔야 돼요. 어차피 이 종목이 올라간다, 낙폭의 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얘가 낙폭의 절반을 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가면 완전 감사하죠.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매우 감사하나 보통은 이 절반 부근에서 이 고점 물량을 소화하려고 애간장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내 평단이 안 오고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평단을 낙폭의 절반 수준까지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매할 여력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추매할 여력도 없고 너무 과비중이에요.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가. 이러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조절은 해두세요. 자, 그러면 낙폭의 끝은 어디인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20일선과 60일 사이를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은 되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이 60일선과 120일선을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우상향을 이어가지. 그냥 지금 갑자기 60일선 뚫고 올라가면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정확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죠. 자, 종근당 같은 경우 일단은 15만 원 정도 선까지 15만 2천 원,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선까지는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은 17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파모 스타트 임상 뭐 결과가 좋았다 뭐 이런 임상 결과에 대한 뉴스까지 떠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뒤에 거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19만 원,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은 분명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지면 정말 답도 없는 건데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좀 이거는 신규 진입하기에도 괜찮고요. 추매에서 평단 맞춰서 탈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딱 영상을 이 정도까지만 보면 아 그래? 그럼 종근당이 여기서 낙폭의 절반까지 올라간다고? 그럼 여기서 몰빵. 여기서 다 사야지. 낙폭의 끝을 잡는 거, 낙폭의 끝이 어딘지를 예상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절반 만등 나오면 감사한데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계속 빠져가지고 12만 원까지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내 평단이 16만 2천 원인데 낙폭의 절반 위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은 일전에 제가 말했던 111 매수법 있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매일 몇 주씩 사든 방법 있잖아요. 뭐 종근당은 일단 덩치가 크니까 매일 뭐 난 두 주씩 살란다. 두 주씩 사면 그리고 3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내가 이 종목을 총 500 맞추고 싶은데 그냥 매일 한두 주씩 그냥 한 2주일 동안 사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완전 끊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많이 사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기분 좋죠. 근데 바닥의 끝을 확답할 수 없는 만큼 일단 그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고 또 추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과비중 확 때려 넣어서 추매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셔서 평단가를 항상 그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낙폭의 바닥 부근은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한 2, 3천 원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만큼 그때는 내가 좀 모아놨던 물량 일부만 손절을 하고 다시 또 모으시면 됩니다. 빠질 때마다. 그러면 종근당도 반드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대응만 잘하면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로 뭐 대한유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굉장히 흡사하죠. 종근당 차트랑 비슷해요. 거래량 없이 어디까지 뺐냐면요. 아래에 있는 장기 이평선까지 뺐어요. 그래서
대한유팜 이때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멘탈이 아마 가루가 됐을 텐데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한 낙폭의 절반 수준까지는 항상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대한유팜은 그 이상도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만 하면 다 먹고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재무도 괜찮고 아직 재료도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은 어찌됐던 11월 24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장중이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장 상황에 따라서 구간이 조금씩은 변동될 수 있어요.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이평선의 위치는 이 자리지만 이평선이라는 건 매일매일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자리랑 내일 자리가 같다라는 법도 없고 3일 뒤 자리가 어떻게 될진 저도 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정도로 하시고 어, 그 방에서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종근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